한국 영화계에서 열리라는 명배우로 손꼽히는 마동석. 현재 차기작만 6작품이 예정되어 있다니 그의 전성시대가 열렸구나 싶은데요. 그가 얼마 전 촬영을 마친 작품은 놀랍게도 한국 영화가 아닙니다. 마블 영화 이터널스에 합류한 마동석이 맡은 역할은 바로 길가메시. 한국계 배우가 연기하는 첫 번째 마블 히어로라는 새로운 역사를 쓴 마동석. 그의 절친으로 손꼽히는 할리우드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안젤리나 졸리입니다. 안젤리나 졸리와 마동석이 절친이라니 뭔가 재밌는데요. 사실 안젤리나 졸리와 한국의 인연은 깊습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한국의 사주를 받은 반일 운동가라고 불리며 영구 입국 금지까지 당할 뻔했던 그녀의 한국 사랑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오랜만에 스크린으로 복귀한 안젤리나 졸리가 얼마 전 신작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 한국 기자들과 화상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내가 죽기를 바라는 자들이라는 영화는 5월 초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개봉했는데요. 안젤리나 졸리는 화재 현장에서 어린 소년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엄청난 죄책감으로 인해 PTSD를 앓고 있는 공수 소방대원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적인 스토리라인을 지닌 이 영화를 미국도 아닌 한국에서 최초로 개봉했다니 뭔가 이상합니다. 인터뷰에서 졸리가 완벽한 한국어 억양으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한 순간부터 기자들이 숨죽인 탄성을 내뱉었다고 하는데요. 최애국 한국에서 최초 개봉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며 한국이 너무나 특별한 나라라고 수차례 강조했죠. 그녀의 꾸밈없이 밝은 표정을 보면 그저 인사치레는 아닌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녀는 수년간 한국을 향한 사랑을 숨김없이 드러낸 월드스타입니다. 인터뷰에서 함께 영화를 찍은 마동석과의 친분을 자랑하질 않나? 연세대를 다니며 코로나19로 휴학 중인 아들 매덕스의 근황을 전하며 자신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말하는 안젤리나 졸리는 멀고 먼 할리우드 스타가 아닌 한국 배우처럼 너무나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한국은 내 마음속에서도 특별하고도 가까운 나라이다. 앞으로 한국에서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고 말한 그녀는 앞으로 한국 영화에 등장하거나 한국 영화 연출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쯤 되면 몇 년 후에는 한국에서 영화를 찍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런 그녀가 일본에만 가면 기자회견장에서 무표정으로 일관한다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궁금해집니다. 영화 홍보차 여러 차례 일본을 방문했었지만 정해진 일정만 소화하고 휑하니 자리를 뜬 것만 수차례에 달하는데요. 일본과의 악연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5년 개봉한 영화 언브로큰은 30년 넘게 연기를 한 졸리가 감독과 프로듀서를 한 작품으로 제41회 세턴 어워즈에서 최우수 액션 모험상, 21회 미국 배우 조합상, 27회 시카고 비평가 협회상을 거머쥐기도 한 영화죠. 단순한 액션 영화가 아닌 뛰어난 작품성도 인정받은 셈입니다. 이 영화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19세의 나이로 최연소 국가대표로 출전해 5000m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는 등 최고의 유망주로 손꼽혔던 육상선수 루이 잠페리니의 실화를 다뤘는데요.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공군에 입대했지만 전투기 추락으로 태평양 한복판에 47일간 표류하게 됩니다. 천만다행으로 바다에서 구조됐지만 일본군에 잡혀 850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 끔찍한 전쟁 포로 생활을 겪었죠. 그가 토로한 일본군 포로 수용소 생활은 참혹했습니다. 당시 그곳에선 일본군 하사인 와타나베가 포로들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루이의 당당한 태도가 싫었던 일본군은 잔혹할 정도로 그를 괴롭혔죠. 무거운 통나무를 하루 종일 들고 서 있으라며 통나무가 떨어지면 총살해도 좋다는 명령을 하고 미국 포로들에게 그를 때리라는 비윤리적인 짓까지 일삼습니다. 또한 일본은 올림픽 선수인 루이를 이용해 선전하는 대가로 포로 생활을 편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는데요. 루이는 단칼에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전쟁 포로들은 갖은 협박과 폭행에도 꿋꿋하게 버티는 루이를 마음속으로 응원합니다. 루이는 모진 고통을 이겨내며 일본의 잔악한 행위에 끝까지 저항하죠. 다행스럽게도 일제가 패전에 항복하며 850일간의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전 세계에서 동시 개봉됐는데요. 일본에서는 그야말로 난리가 납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상영금지 처분을 내렸으며 일본 극우단체는 안젤리나 졸리를 한국의 사주를 받은 반일 운동가라고 비난하며 극렬하게 반응했는데요. 일본의 한 서명운동 사이트에 등록된 언브로큰의 상영 보이콧을 요구하는 탄원서에는 무려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지를 표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일본 입국 금지와 일본 추방까지 주장하는 이들이 늘어났죠. 실제로 있던 일을 기반으로 만든 영화인데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진실을 은폐하기가 급급한 일본의 추악한 행동에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일본의 과격한 반응에 외신들까지 주목했는데요. USA 투데이는 안젤리나 졸리 감독은 일본에서의 언브로큰에 대한 반발에 신경 쓰지 않는다며 도쿄 대공습을 비롯한 전쟁의 참혹한 실상을 보여줘야 한다. 나는 전쟁에서 고통받은 사람들을 영화로 표현하고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었다는 안젤리나 졸리의 코멘트를 싣습니다. 실제로 졸리는 인권 운동가이자 엄청난 자선 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니세프와 UNHCR 친선대사이며 UN 국제시민상의 최초 수상자이기도 한데요. 셀 수 없이 많은 국제 인권상을 받은 그녀이죠. 2012년 피플지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인물 1위, 2014년 영국 왕실로부터 훈장을 받은 졸리는 매년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기부합니다. 수입의 3분의 1은 쓰고 3분의 1은 남한테 주고 3분의 1은 저축하는 신조를 엄격히 지키고 있죠. 그녀는 현재 3개 국가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요. 미국, 캄보디아, 유럽연합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펼친 자연 보전 노력으로 캄보디아 왕으로부터 시민권을 부여받았고 보스니아 전쟁 후 펼친 전후 복구 노력으로 유럽 명예 시민권을 받은 것이죠. 얼굴도 마음도 아름다운 그녀. 수십 년 동안 역사 왜곡을 일삼는 일본이 욕할 범주의 인물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미국인 전쟁 포로들을 위해 일본 정부에 맞서 싸운 일본인 작가 키누 토쿠도메도 이 영화는 전쟁 포로들이 실제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인들이 진실을 마주볼 수 있도록 한다며 좋은 영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만행을 알고 나니 졸리가 일본 방문할 때마다 시큰둥한 이유가 충분히 공감되는데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끝이 없는 선행을 하는 안젤리나 졸리가 가장 사랑하는 나라가 한국이라니 뭔가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모전자전이라고 그녀의 아들 매덕수도 한국 사랑이 유별납니다. 캄보디아 출신으로 졸리에게 입양된 매덕수는 한국 팬들에게 덕수라고 불릴 정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졸리의 1,0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매덕수는 청소년 시절부터 K-팝을 좋아하고 한국어도 따로 배울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매덕스는 아이비리그 대학에 갈 수도 있었지만 한국의 연세대에 가고 싶다고 의사를 밝혀 한국으로 온 것이죠. 매덕스의 연세대 입학을 준비하던 당시 안젤리나 졸리는 한국을 방문해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고깃집에서 갈비와 부대찌개를 먹는 등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했는데요. 그녀의 표정은 시종일관 밝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을 한다면 극성 팬이나 파파라치에게 시달릴 게 뻔한데 한국 사람들은 이들을 보고 신기하면서도 예의를 지켜 편안하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었던 것이죠. 덕분에 경호원 한 명도 없이 모자는 서울 시내를 활보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미국에 기이한 풍경이 4주째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공원에서 책을 보던 미국인들이 갑자기 대성통곡을 시작하는데요. 어떤 내용의 책이길래 이렇게 눈물바다가 된 걸까요? 사실 몇 년 전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한국 엄마 때문이었죠. 한국인 작가가 쓴 엄마를 주제로 한 소설 때문에 미국인들이 폭풍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을 찾아가고 전화를 했다는 후문이 들렸는데요. 얼마 전부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화 미나리의 감동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한국의 정이 미국을 울렸습니다. 4주 연속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른 한인마트에서 울다, 저자 미셸 조너는 서울에서 태어나 9개월 만에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작가 겸 싱어송라이터로 활동 중인 그녀의 에세이는 예상치 못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신간에 이어 논픽션 부문 2위를 차지할 정도였죠. 새 앨범 주비리의 표지에서 조너는 단감을 주렁주렁 매달아 두고 왼손에도 하나 든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처럼 그녀는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삶과 한국의 문화를 적절히 조화시킨 다양한 콘텐츠로 미국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 언론에서 자신의 책이 이토록 사랑받을 거라 예상했는지 묻자 그녀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경험이 있는 사람, 엄마가 그리운 모든 이라면 이해할 구석이 있는 스토리라고 생각은 했지만 미국인들이 이리 폭넓게 공감할 줄은 몰랐다고 대답했는데요. 그녀는 이 책에서 아시아인이 거의 없는 도시에서 성장한 자신이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던 청소년 시절과
세월이 흘러 괴팍하다 생각한 어머니의 한국식 훈육이 실은 정이 가득한 양육법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 암 진단을 받은 어머니를 간호하며 어머니가 좋아하는 한식을 만들어드리기 위해 H마트에서 장을 본 경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한국식 슈퍼마켓 체인인 H마트에 갈 때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진득한 모녀의 정이 깃든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줄곧 나는 H마트에서 온다. 책의 첫 문장은 그렇게 탄생한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해외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민들의 공통된 마음, 아니 전 세계의 부모를 잃은 자식들이라면 공감할 수밖에 없는 감정일 것 같은데요. 에세이의 한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H마트에서는 엄마가 해주던 계란 장조림과 동치미를 그리워하며 반찬 냉장고 옆에서 울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다. 혹은 냉동식품 코너에서 만두피를 들고 엄마와 주방에서 같이 만두를 만들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나를 발견할 수도 있다. 건어물 코너에서는 나 자신에게 우리가 자주 사던 김이 어떤 브랜드였는지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없는데 내가 더 이상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 물으며 흐느끼고 있을지 모른다. 미국에서 백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를 가진 혼혈로 자란 그녀에게 엄마는 한국과 연결다리 그 자체였습니다. 김치는 딱 알맞게 씌어야 하고 삼겹살은 적당히 바삭해야 하고 뜨거운 음식은 정말 뜨겁게 먹어야 했던 진짜 한국인 엄마. 미셸 조너는 자신은 한국어를 거의 못하지만 H마트에 가면 한국말이 유창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참외라던가 단무지 같은 글자를 읽을 줄도 알고 어디에 쓰는지 어떻게 조리하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조리퐁 안에 들어있는 스푼은 어떻게 접어야 하는지 엄마가 알려준 기억도 말합니다. H마트의 라면, 떡국, 깐마늘을 사러 가는 한국인들을 묘사하며 짜장면과 탕수육을 파는 곳이나 작은 멸치볶음과 오이소박이 같은 반찬을 내주는 한국 식당도 있다고 설명하죠. 적당히 꾸며낸 맛으로 한국 식당인 척하는 아시안 퓨전 식당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한식당이 H마트 근처에 있다고 말하며 그녀는 H마트를 아름답고 성스러운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곳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도 자세히 그려냈는데요. 최소 45분은 버스를 타고 마트에 온 아시안 학생들이 만둣국을 먹는 모습이나 서로 다른 찌개를 나눠 먹는 이민 3세대 한국 여자들, 메뉴판에 있는 메뉴의 이름을 엉터리 한국어로 발음하며 웃는 젊은 미국 남자와 가족들도 보인다고 말했죠. 미국인 여자친구에게 한국의 맛에 대해 장황하게 늘어놓는 한국인 남자도 있고요. 그야말로 한국적인 것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공간입니다. 한국의 마트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진 H마트는 미국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형태입니다. 이곳에 처음 간 미국인들은 엄청나게 놀랐는데요. 그 매력에 빠져 몇 시간이고 쇼핑한다고 합니다. H마트에서는 한국 식품은 물론이고 폭넓은 아시아 식품을 살 수 있는 데다가 다채로운 푸드코트, 한국 화장품, 문구류 등 다양한 상품 구성으로 미국인들의 흥미를 끌어당기는 곳이기 때문이죠. 미국 마트에서는 볼 수 없는 볼거리도 엄청납니다. 수산물 코너에 싱싱하고 품질 좋은 생선 진열대나 수조 속에서 살아서 돌아다니는 대게 같은 건 미국인들은 난생 처음 보는 것이죠. 더군다나 만두나 전 같은 냉동식품 시식 코너나 김밥, 치킨 등을 파는 즉석식품 판매대는 쇼핑의 재미를 한껏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다 보니 H마트에서는 할리우드 스타도 자주 목격됩니다. 건강식에 관심이 많은 기네스 펠트로나 가족을 위해 직접 요리를 하기로 유명한 제시카 알바, 옥수수 수염차의 열렬한 팬으로 알려진 아만다 사이프리드 같은 대스타들이 이곳에서 직접 쇼핑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들이 사는 품목은 무척 다양합니다. 된장이나 간장, 고추장 같은 양념은 물론이고 만두와 삼겹살도 자주 구입한다고 합니다. H마트는 1982년 뉴욕시 외곽의 우드사이드에 한아름마트라는 이름의 한국식품 슈퍼마켓으로 출발했는데요. 당시 직원 5명과 함께 구멍가게 수준으로 문을 연 한아름마트는 30년이 지난 지금 굴지의 유통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초기에는 한국인 이민자를 대상으로 물건을 팔았지만 점차 한국인보다 아시아인이나 미국인 고객의 비중이 커지면서 H마트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미국에서 동양 음식이 건강식이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H마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국 동부는 물론이고 서부까지 매장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2017년 기준 미국 내 70곳 이상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를 비롯한 해외 점포도 개척해 나가는 중이고요. 연 매출이 11억 달러를 넘는다고 하는데요. 전미 소매 연합이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유통업체 중 13번째에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할리우드 유명 스타를 중심으로 한국 음식이 알려지면서 비주류 문화권 마트로만 알려졌던 H마트가 이템을 판매하는 곳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달팽이 크림이나 마스크팩 같은 구하기 힘든 화장품을 살 수 있고 수십 가지가 넘는 한국 라면을 종류별로 구입할 수 있는 곳이기에 이곳을 방문한 미국인들은 그야말로 차 트렁크를 꽉꽉 채워 쇼핑에 돌아가죠. H마트 관계자에게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묻자 오히려 급속도로 성장했다며 믿을 만한 관리자를 채용하기 위해 한국까지 날아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매장을 6개나 새로 오픈하고 닫은 매장은 아예 없을 정도라고 코로나19 이후 미국 소비시장이 더욱 달아오를 것을 대비해 신규 인력을 미리 채용한다고 말했죠. H마트는 미국 현지에서 채용도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70여 명의 한국인 구직자를 채용하는 등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한국 엄마부터 H마트까지 한국 문화에 미국이 공감하는 것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지켜보며 흐뭇해하는 건 저뿐만이 아니겠죠?